그냥 시작하세요. 왜 여러분들 동기부여 영상에서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냥 시작하세요. 일단 시작하세요. 이 9가지를 다 했으면 그 뒤로는 더 할 게 없어요. 그냥 시작하세요. 시작 안 하는 게 문제야. 첫 번째, 무기력의 원인이 무엇인지 스스로 충분히 파악할 것. 난 무기력하니까 아마 이럴 것이야. 사람들은 무기력에 대부분 이래서 빠진대.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왜 무기력에 빠졌는지 당신만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본인이 모르면 아무도 몰라요. 본인 상태를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기력하다면 왜 무기력한지 심장에 손을 얹고 솔직히 모르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체념한 거지? 솔직히 알아요. 자, 무기력하신가요? 심장에 손을 얹으세요. 스스로한테 약속하세요. 네가 어떤 이유를 들먹여도 나 절대로 너를 지탄하지 않을게. 너한테 비아냥거리지 않을게. 이딴 거를 이유라고 했어? 이러면서 당연히 열심히 희생하고 참아야지. 이렇게 비난하지 않을게. 솔직하게 말해봐. 왜 하기 싫니? 어린아이 같은 이유여도 돼. 한 3개 정도 들으세요. 그러면 얼추 파악이 됐어. 그래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싶다. 그럼 제가 아까 말했던 그 10가지를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체력을 체크해보세요.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지요? 일주일 동안의 수면 시간이 평균 몇 시간이셨는지요? 똑같이 잠을 잤다고 할지라도 중간에 혹시 깨지는 않으셨는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악몽 꿔서 벌떡 일어나지는 않으셨는지요? 잠자고 일어났을 때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 같았는지 편안하고 개운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체력을 알 수가 있고 혹시 잔병치레가 있거나 병원을 다닐 정도로 몸이 많이 아프지는 않으신지요? 또는 하루에 일을 몇 시간 하시는지요? 하루에 12시간 이상 한다면 몸이 에라 모르겠다. 이 인간아 내가 그 정도로 일할 수 있을성 싶냐?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조금 자면은 그만큼 잠의 질을 늘려줘야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편안한 침구입니다. 아주 컴컴한 방의 풍경입니다. 최대한 자극이 없어야 돼요. 옷감이 부드러워야 되고요. 베개가 여러분들 잠 잘 때 너무 불편해서 여러분들을 자꾸 선잠에서 깨게 만들게 하면 안 되고요. 잠은 아주 잘 자야 돼요. 그리고 잠은 사실 충분하게 자는 게 제일 좋은데 충분하게 못 잔다면 최소한 6시간은 주무셔야 됩니다. 일하는 시간 12시간 이상이다. 당장 그 직장을 때려치고 나오세요. 몸이 망가지거나 정신이 망가지거나 여러분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갈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심리 상태를 체크를 해보시고 회복을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체크하냐고요? 2, 3개월 내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볍게 또는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하신 분이 있다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다는 뜻이고요. 당장 수도꼭지 틀기 정화를 실행하셔야 됩니다. 저의 감정학교 수업, 영혼학교 수업을 시청하시고 거기에 맞는 방법을 솔루션 삼아서 셀프 케어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사람이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쉽게 안 들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고 싶다는 생각 하셨다면 물론 죽고 싶다는 소리를 되게 주변에서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들 하신다는 게 주변에 위험한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많다는 뜻이지 죽고 싶다는 생각이라는 게 쉽게 들지가 않아요. 사람은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3개월 내에 한 번이라도 하셨다면은 지금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지금 내가 죽느니 마느니 하는데 지금 뭘 성취를 하고 행동을 하고 목표가 뭔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거지. 지금 뭘 이루고 성취하고 이거는 지금 부가적인 게 돼버려요. 여러분들 심리 상태를 조금 체크를 해보시고 회복하는 과정을 반드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단계, 완벽주의 버리기. 완벽주의를 버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완벽주의가 저는 정말 꼼꼼한 성격이어서 이래서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의외로 불안해서 완벽주의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거를 안 하면 이런 실패를 겪거나 이런 것들이 잃을까봐 제가 너무 이거를 포기를 못 하겠어요. 제가 이런 것들이 제 인생에서 갖춰지지 않으면 제가 잘못될까봐, 제가 이 사람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이 사람한테 미움을 받으면 제가 너무 비참할까봐, 엄마 아빠가 저를 미워하면 막 이러면서 약간 사소한 거 하나하나들이 내 삶에서 잃어버렸을 때 내가 너무 그 상황이 공포스러워서 완벽주의인 분들 되게 많거든요. 오히려 나는 커리어우먼이야, 커리어맨이야, 그래서 난 완벽주의야 이런 분들보다는 제가 이게 제 삶에서 없어지면 제가 손해보일까 봐요. 그래서 큰일이 날까 봐요. 이러면서 되게 불안을 느껴가지고 완벽주의에 집착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건 없는데 맨날 불안에 떨고 있는 분들, 욕심은 많은데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이럽니다. 오히려 저는 완벽하지 않으면 하지를 못해요, 용납 못해요 이런 분들은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것들이 있어. 근데 불안해서 완벽주의에 빠진 분들이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 내려놔야 돼.
내가 아무리 불안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다 가져갈 수는 없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77억 인구 중에서 저 한 명의 인간이 나를 미워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저 인간 비위 맞추는 거 지금 못하겠으면 포기해도 돼. 한마디로 말해서 완벽주의에서 빠져나오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다 할 수는 없어. 다 하고 싶겠지. 시간이 많다면 다 하고 싶겠지. 다 못하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뭘 버려야 되는지 똑바로 알아야지 사람이 조금 더 안심하고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적을 추구할 건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목적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우선순위를 매기고 밑에 있는 순위부터 쳐낼 거예요. 쳐내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래서 있으면 정말 중요하고 없으면 큰일 나는 것들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쳐내는, 조금 불만스러운 게 있고 아쉬운 게 있어도 쭉 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단계, 쓸데없는 규칙 버리기. 내가 지금 따라야 되는 규칙을 적어봅시다. 그 적은 규칙들을 하나하나 체크해보는 겁니다.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얼마나 큰일 날까? 이걸 지킨다면 내 목표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되는가? 자, 여기서 비중이 낮은 것들은 다 쓸데없는 규칙입니다. 다 지워버려요. 쓸데없이 규칙이 많으면 시작하기도 전에 질려버리기 때문에 규칙은 사실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큰 득도 없는데 큰 실도 없다. 그것도 생략을 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7번째 단계. 난이도 낮추기. 내가 즉각적으로 약간만 노력해서 시간만 투자해서 바로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열심히 노력해서 힘들게 장기적인 보상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설득을 하기 위해서 난이도를 낮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 영화 보고 드라마 보는 거 너무 쉽고 즐겁지. 근데 네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하는 이 행위도 별로 어렵지 않아. 상당히 쉬운 일이야. 어때? 난이도를 낮추는 거예요. 중간에 디딤돌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흑심을 드러내면 안 돼요. 유인을 해야 됩니다. 흐름을 만들어야 돼요. 처음에는 완만한 구간을 만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탄다고 생각해보면 차도에서 막 달리다가 인도로 올라갈 때 거기 턱이 있잖아요. 그 턱을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못 올라가죠? 근데 그 턱이 비스듬하게 되어 있으면 금방 올라갑니다. 그것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을 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쉽게 쾌락을 누리고 있다면 아주 쉽게 건너갈 수 있을 만큼의 난이도여야 돼요. 뭐야 이것도 쉽다고? 해볼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얘는 쉽고 즐거워. 지금 당장 뭐 게임, 오락, 쇼핑, 뭐 친구들하고 노는 거, 뭐 드라마 보는 거 이런 거 너무 쉽고 너무 즐겁고 즉각적으로 보상이 오는데 이건 즉각적으로 보상이 오는 것도 없는 장기 목표인데 뭐 어렵기까지 하고 깐깐하고 규칙도 쓸데없이 많다. 내가 왜 해? 나 그냥 현실 도피하고 내일의 일로 밀어버리면 되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니야 꽤 쉬워. 일단 해봐. 이렇게 해야지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점점 단계적으로 늘려나가야 되지 처음부터 너무 문턱을 딱 높게 해가지고 똑바로 하지 않을 거면 시작도 하지 말라. 제대로 하지 않을 거면 시작도 하지 말라. 이렇게 겁줘버리면 그래? 알겠어. 나 시작 안 할게. 나 계속 놀기만 할게. 내가 내일부터 제대로 할게. 다이어트 안 하는 이유, 운동 안 하는 이유, 공부 안 하는 이유, 미래를 위해서 능력 개발 안 하는 이유. 제대로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겁니다. 대충이라도 하세요. 그냥 하자. 일단 하자. 얼기설기하자. 이래야지 할 의사가 있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아무 노력을 안 해도 대충 해도 바로바로 단기적으로 성과가 오는 그런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왜 내가 쟤를 해야 되냐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나중에 1년 2년 뒤에 보상이 오는 거고 엄청 깐깐하고 쓸데없는 규칙도 많고 나는 말이야 완벽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막 이러면서 되게 나를 시어머니처럼 막 사사건건 생트집을 잡고 잘했다 한 번도 안 해주는데 내가 그걸 왜 해? 안 하지. 난이도 낮추고 단계적으로 조금 난이도 높여가고 실행하는 거 단계적으로 갖춰나가는 거 처음부터 너무 빡 힘줘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 요거 내려놓으시고 단계적으로 설정을 좀 하세요. 다음에 8번째 단기적인 보상 충분히 주기. 아까 말했죠. 단기적인 보상 어떻게 준다? 이왕이면 내 목표와 일맥상통하는 어떤 행위에서 내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일 너무 재미없는데 내가 정신승리를 해보면 어떨까? 예를 들면 내가 10년 뒤에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가난과 서민 체험을 잠깐 동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뭔가 즐겁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또는 나는 이 역경과 고난을 딛고 나중에 내가 강연을 할 때 제가 그때 그렇게까지 힘들었습니다라고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지. 그러면 난 오늘 좀 지독하게 겪어도 이거 나름대로 스토리가 좀 낭만적일 것 같아. 나름대로 조금 내가 과몰입을 해서 굉장히 즐겁게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라도 관점을 좀 바꿔보세요. 아니면 어쩔 수 없다. 집에서
혼자서 휴식하는 시간에 1시간, 2시간으로 아주 가성비가 좋은 나의 결핍과 욕망과 욕구불만을 빠르게 채워줄 수 있는 나의 욕구에 가장 충실한 그런 컨텐츠들을 소비를 하거나 또는 창작 활동을 하거나 어떤 놀이 활동을 하면서 빠르게 만족감을 채워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생계활동을 위해서 직장생활 하실 때는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사치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쉴 때는 여러분들 본능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걸 다 갖다 놓고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놈을 딱 고르시면 됩니다.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 내에서 최고의 즐거운 플렉스를 하세요. 나머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협조적으로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째, 올바른 내가 좋아하는 흥미로운 목표를 세우시고 그걸 구체화시키는 데 노력하세요. 끊임없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관심 생기는 거 시시때때로 바뀌어요. 1, 2년에 한 번씩, 2, 3년에 한 번씩 정말 내가 이걸 계속 좋아하나? 권태기가 오진 않았나? 마음이 딴 데로 가진 않았나? 좋아하는 최애가 바뀌진 않았나? 계속 체크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것과 별개로 내 계획이 달성하기 위한 확률을 높이는 자료조사는 시시때때로 해주셔야 됩니다. 확률이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려면 그만큼 계획에 신뢰가 가야 돼요. 신뢰할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인간은 순진한 인간 빼고는 없습니다. 순진한 인간조차도 이 계획이 달성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시다면, 성인 이상이라면 굉장히 자기 목표나 꿈에 대해서 좀 비관적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실패했던 경험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확률로 설득을 해야 됩니다. 확률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전문가한테 말한다고 명확하게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품을 파셔야 돼요. 귀찮아도 손품을 파셔야 됩니다. 그만큼 확률이 높아지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인지가 중요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의 정보를 수집을 하셔서 확률이 높은 계획을 세우시는 게 여러분들의 행동력을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10번째는 없는데 10번째 임의로 딱 하면 그냥 시작하세요. 왜 여러분들 동기부여 영상에서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냥 시작하세요. 일단 시작하세요. 저는 무책임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9가지 단계가 준비가 됐다면 그때는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냥 시작하세요. 아니 뭐가 문제야? 완벽한 계획도 있겠다. 완만한 구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있겠다. 매일매일 지치지 않게 보상도 있겠다. 내가 원하는 목표도 설정했겠다. 체력 되겠다. 심리 상태 되겠다. 내 문제가 뭔지 파악했으니까 해결 방법도 알겠다. 뭐가 문제야? 완벽주의도 버렸지. 쓸데없는 규칙도 없지. 난이도도 낮추고 단계적으로 설정했지. 막힐 구간이 하나도 없어. 아주 원만하게 흘러가. 일단 시작만 하면 돼. 스타트만 내가 끊어주면 나머지는 계획이 아이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잘 오십시오. 제가 뒤에서 밀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계획이 리드예요. 좋은 계획이라는 거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시작하면 흐름을 타는 게 좋은 계획이에요. 100%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으세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분들 습관이어서 하는 거예요. 또는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순간 노력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습관은 야금야금 만드는 거고 노력은 일정 이상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슬렁슬렁 해야 된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슬렁슬렁 했을 때 결과가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렵죠? 어려운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개나 소나 다 하는 거고 너무 쉽게 아는 거면 제가 왜 강의에서 주구장창 얘기를 하겠어요? 저만 알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이 강의에서 주제를 잡은 겁니다. 계획을 잘